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부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글로벌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학부라고 이제 경영이랑 컴퓨터 공학을 모두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문과 학생들에게 이제 이과의 그런 포인트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경영학과를 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는 고등학교 2학년쯤부터였어요. 1학년 때는 거의 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있지만 그 좋아하는 걸 자기 진로로 해도 될지 아니면은 그거를 할지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1학년 때는 고민을 하다가 2학년 때 이제 경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찾기 시작하고 없는 활동은 제가 심지어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해 나가는데 저는 2학년 때부터 구체적인 진로 목표가 있었고 1학년 때부터 구체적인 진로가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저보다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늦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중학생인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진로 목표를 우선적으로 잡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눈높이에서 말을 하면 진로와 맞는 활동을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활동이 없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가 목표였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경영이라는 그런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연계된 활동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없는 활동을 만든 사례를 하나 고등학생인 친구들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주자면 학교에서 바자회 활동을 제가 기획을 해서 이제 그 바자회 활동을 학교 교내 행사로 해서 그 교내에서 그 다 바자회에 지원한 물품을 받고 그 물품을 팔아서 이제 그 지원금을 다 기부를 한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생활 기록부에 썼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혹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아직 고민을 하고 있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공부랑 모든 활동을 다 다방면으로 참여를 하는 게 자기가 이제 대학교를 갈 때 여러 개 카드를 쥐고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활동에 참여를 하고 이거는 내 관심사랑 다르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활동을 다 봐요. 그래서 이 점 말고도 얘가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런 거를 다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되게 활동을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무엇보다 자기가 느끼는 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학교 활동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는 모든 걸 참여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 내신 외에도 모의고사나 그런 거 위주의 공부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을 하지만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모의고사 공부를 또 충분히 해주는 게 또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에 와보면 영어가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장선이거든요. 대학교에 오면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라서 영어도 방학 때나 이럴 때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제가 영어 과목을 좋아하기도 했고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우선 그 내신도 거의 고등학생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
내신도 거의 모의고사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제로 모의고사 시간이나 이런 걸 맞춰서 푸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게 힘들 수는 있지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시간이 점점 단축하는 걸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 진로가 명확히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 선생님이랑 같이 그 상담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경영이라는 실제로 학과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한 학과에 가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실제 친구들도 보면 꿈이 없는 친구들은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이게 3학년이 돼서 보면 되게 활동이 목표가 없어 보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선적으로 1학년 고등학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이시라면 우선 진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질문해봐 편하게. 네네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저도 이런 거 설명해 드릴 때 선배 오면 되게 질문하기를 몇 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약간 가장 사실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회들이 사실은 흔치는 않아요. 학교에서도 사실은 하는 행사들이잖아. 선배들이 와서. 그러니까 뭐 중학생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선배가 왔을 때 내가 진짜로 궁금했던 거, 뭐 대학 생활이 어떠냐, 뭐 진짜로 뭐 거기 대학교는 어떠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대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대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도 선배님이 얘기하실 때 학교에서 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못했던 거를 후회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많이 질문도 하고 참여도 하고 같이 좀 해보세요. 편하게 해도 돼, 편하게. 해도 돼. 네네, 괜찮아요. 다른 대학교에서는 술을 많이 마신다는데 그래서 많이 마셔요. 그런 거 해도 이런 돼요. 질문도 괜찮아요. 조용히 내가 제가 1학년이라서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학식 어딨어요? 학식 1학기 때는 맛 없었는데 2학기 때 식당이 많이 생겨서 학교 안에 되게 맛있어졌어요. 네. 국제 무역이나 경제요? 저 외대 말고 다른 학교에도 외대 있어요. 국제통상학부라고 있고 그리고 경제학과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제가 추천하는 거는 LT 학부라고 한국 외대 이제 언어랑 무역을 같이 배우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부를 이제 가면은 다른 학부를 만약 국제통상을 가면 국제통상학부랑 언어를 이중 전공을 해야 돼서 좀 졸업할 때 힘든 점이 있는데 LT 학부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LT 학부는 이제 4년 안에 언어랑 그런 무역에 관련된 공부를 같이 배우는 학과예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취업도 잘 되고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외대 LT 학부.
좀 지금 그 하고 계신 전공과 네. 전공을 졸업을 하고 나면 어디로 취직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이랑 컴퓨터 공학을 같이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컴퓨터 공학이랑 적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기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가 제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컴퓨터 회사나 그런 데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회사의 컴퓨터과 관련된 부서에도 취직할 수 있어요. 저희 학부가 이제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부여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되게 괜찮은 학부예요. 또 질문 있으세요? 꼭 대학교 관련 안 된 거여도 괜찮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에 관련된 거. 그래서 말을 못해도 그냥 지금 확실히 외대부고에 CC 만들고 이 친구가 물어봐요. CC요? CC. 저희 과가 80명인데 딱 남자, 여자 반반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CC. 또 뭐였지? 화이팅. 이런 대학교 생활도 괜찮고 지금 현재 고민되는 거나 뭐 진로랑 관련된 것도 물어봐도 괜찮아요. 네네네. 네네. 그 외교관 관련된 학부도 있어요. LD 학부라고. 거기는 이제 언어랑 그 외교 관련된 일을 배우는데 LT 학부는 이제 언어랑 무역 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회사도 취업이 가능하고 그 무역 관련된 그런 일 쪽도 가능해요. 네. 대학에서 제일 힘드신 거 대학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마냥 물 것 같지만 대학교도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대학교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저도 영어를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는 다 다른 고등학교에서 왔으니까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한테 뒤처진다기보다는 실제로 대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를 이제 흡수를 하는 속도가 차이가 되게 심해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게 돼 있으니까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빨리빨리 이제 이해를 하는데 영어를 열심히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가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대학교도 학업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강의나 정책 같은 것도 다 아, 제가 지금까지 들은 과목이 경영, 경제, 영어 관련된 수업이 많은데, 근데 경제 같은 과목은 아무래도 한국어로 들어도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한 과목의 3분의 2 정도가 영어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업에서 지금 그 한국어를 한다는 아니면 그 교수님 분이 수업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수님 분들이 다 한국인이세요? 아니면 다른 언어분?
외국인 교수님 수업을 듣는 과목도 있고 한국인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도 있는데 그 한국인 교수님도 실제로 영어로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네, 외국인 교수님한테 배우는 수업은 당연히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고 한국인 교수님한테 배우는 수업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영어로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 듣는 거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게 3월은 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친구도 다 처음엔 좀 당황을 해요. 고등학교 때는 뭐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좀 당황을 하는데 한 4월, 5월부터는 이제 적응을 해서 영어를 못해도 대충 흐름상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돼서 그런 거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개인 사비로 지원을 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그 이상이 되면은 학교에서 학비랑 그런 걸 기숙사비, 외국 학교의 기숙사비 이런 거를 다 대주고 교환학생 외대는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랑 그 실제로 학교가 그 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외대가 그런 교환학생 그런 기회가 많은 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저는 아직 1학년이어서 교환학생은 안 갔는데 저도 갈 생각이에요.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확실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그 외대고 외대에서 지원하는 그 합수 그 프로그램 그런 거를 갔다 왔는데 혹시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런 그 외국 쪽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갔다 온 적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다녀온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걸 보면은 막 대학교 합격하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외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참여를 한 게 그 전공 체험 그런 거 하잖아요. 여름 방학 때랑 겨울 방학 때 그 전공 체험하는 거 한 번 가봤는데 그것도 실제로 제가 지원한 과를 간 게 아니고 다른 학과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안 갔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저는 그 대학교 전공 체험을 가는 것도 진짜 추천을 해요.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생도 참여 가능하거든요. 그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 학교에서 다 전공 체험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전공에서 뭘 배우는지 그런 걸 실제로 교수님이랑 그 학과에 다니는 선배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외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많이 다녔었거든요. 방학 때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열리는 전공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네. 무슨 억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학교 입학하고 다른 과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보면 실제로 예를 들어 중국어 학과라고 치면 중국어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운 애들도 있고 실제로 그 나라에 살다 온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꼭 그렇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언어 말하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은 어차피 그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막 살다 온 애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막 걔네들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걸 안 배우고 갔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게 아니고 제 친구들 보니까 딱 입학을 하면 그 발음부터 배워요. ABCD 그런 거 배우는 것처럼 딱 그거부터 배워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고등학생이신가요? 그러면 혹시 고등학교에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공부 관련한 거나 활동 관련한 거나 추가로 질문할 거 없으면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홍익대학교, 저는 2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 재학 중이다가 지금은 휴학 중인 상태지만 홍익대학교 2학년인 이태현이고, 저는 이 근처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혹시 뭐 숙전중학교나 대지고등학교 아니시죠? 제가 거기 나왔거든요. 저는 이 동네 출신이고, 이제 여기는 영어학원을 이제 민주쌤이 이제 영어를 도와주셔서 이제 민주쌤 소개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왔어요. 여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제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그냥 제가 어땠는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 물론 뭐 어떤 친구들은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듣고 좀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 싶으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써먹어 보고 그냥 한번 듣고 공감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원래 PPT도 준비하긴 했었는데 약간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향성이랑 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그런 건데, 뭐 거창하게 방향성 동기지, 우선 방향성은 아까 그 앞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꿈에 대해서 한번 이제 확정적이지 않아도 내가 뭐가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방향을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학교 때는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되게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저는 축구 되게 좋아했거든요. 남학생들은 알 거예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운동 관련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운동이나 뭐 축구 관련된 직업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 갖다가 주변에서 이제 뭐 진로 탐색 이런 기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어떤 직업들이 있나 찾아보다가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당시에는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운동이랑도 관련되어 있고 나랑도 좀 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막 알아보고 직접 에이전트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물론 회신은 안 왔지만 그렇게 노력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근데 그거는 제가 중학교 때 가졌던 꿈이고,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뭐 스포츠 마케터,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저는 확정적인 꿈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아직도 찾아가는 중이지만, 저는 하지만 현재도 이제 운동 관련된 직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물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동시에 약간 비교적으로 중학생 때는 학업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꿈에 대한 방향성, 대략적인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해서 이제 수험생이 되면은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게 돼요.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런 걸 쓸 때도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정말 자기가 자기의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그걸 말해주고 싶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찾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기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기는 저는 학업에 대한 동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저는 정말 사소한 계기였는데 구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교과서도 안 보고 시험 봐도 너보다 잘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난인 거 아는데도 기분이 갑자기 나쁜 거예요. 빗속에 꽂히고 막 계속 기억이 남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쟤는 한번 이겨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랬거든요. 물론 뭐 이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친구들은 사이가 좋아야죠.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계기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번 시험에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막 공부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막 계속 하면은 얼마나 싫겠어요. 공부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쟤 이겨야지 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에 정말 성적이 잘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100등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제대로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진짜 사소하고 유치한 동기지만 지금 친구랑 잘 지내요. 정말 그런 조그만 동기라도 이게 남들한테는 되게 조그만 동기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되게 영향력이 큰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를 갖고 하면 훨씬 뭔가 공부할 때 힘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제가 그 친구랑 싸웠던 거 얘기했지만, 뭐 여자친구가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물론 뭐 동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도 뭐 해야죠.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근데 동기를 가지면 저는 되게 공부하기 좀 더 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다들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전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전 중학교 때는 크게 학교를 열심히 다녔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후회해요. 그거는 중학교 때 학교를 열심히 다녔다더라면 더 뭔가 풍부한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 다른 친구들도 보니까 정말 학교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가서도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하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선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학교 반장 있잖아요. 학교 반장도 뭐 안 될 것 같아도 맨날 뭐 도전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반장을 했고, 학생회 활동, 그리고 뭐 각종 대회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회들, 저는 그냥 제가 못해도 다 도전 한 번씩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들이, 물론 뭐 저는 수상을 막 엄청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간 거에 대해서.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도전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니까 나중에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이제 대학 원서를 쓰게 될 때,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게 문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떤 각각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공부를 했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학교 생활 안 한 제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공부만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제 쓸 내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썼더라도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내용을 반장 내용을 썼는데 선생님이 야, 이건 별로다. 그러면 다른 걸로도 써보고 학생의 내용 써보고 다른 내용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폭이 넓어서 저는 좀 더 수월하게 자기소개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진짜 학교생활 활동 아무거나 대회나 뭐든지 그냥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참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아까 대학 생활 많이 물어봤으니까 그냥 저 혼자 얘기해볼게요. 그냥 저는 우선 민주 선생님 아시죠 다들? 저는 영어를 같이 배웠는데 배우면서 원래 저는 그래도 영어가 그래도 자신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도 어느 순간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올려야 되나 진짜 저도 힘들었죠. 고3 때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막상 이제 대학을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 진짜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쌤이랑 진짜 멘탈 잡으려고도 많이 얘기하고 그냥 그리고 그런 막 공부가 힘들 때 저는 공부 일기를 썼거든요. 좀 이것도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걸 추천해 줬었는데 공부 일기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 수첩에다가 그냥 내가 했던 일을 써요. 수학 공부했으면 수학 공부, 센 풀기 이런 식으로 영어 챕터 몇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이제 내가 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하고 그날 내가 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공부 그날에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영어 문제가 잘 안 풀렸다. 오늘 영어 문제 안 풀렸다. 비서보도 써가면서 나 혼자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제가 수험생 기간이었을 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막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너무 공부가 힘들다 싶으면 그런 방법도 저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원래 굉장히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5, 6등급 정도, 5등급 정도 나왔어요.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래서 아예 수학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수능에서 1등급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진짜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의고사 5, 6등급, 7등급 나와도 1등 맞을 수 있다. 대신에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못했다 했잖아요. 이제 직접 제가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정말 반복 학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이제 매일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언어니까 이제 안 하면 까먹으니까. 근데 수학도 물론 언어는 아니지만 저는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매일 풀어보고 이제 내가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진짜 제가 문제집 하나를 몇 번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계속 봤거든요. 한 최소한 3번씩은 풀고 이제
안 풀리는 문제들은 진짜 5-6번씩 계속 풀었어요. 그냥 내가 풀이를 외울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다른 응용 문제들 어쩌다 보니까 풀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확실히 그렇게 성적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친구들은 너가 너무 공부를 무식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식한 게 때로는 맞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해보면 진짜 모르는 거니까. 해보고 안 해보면 차이가 크거든요. 정말 해봤으면 좋겠고. 혹시 뭐 다른 과목 뭐 자기가 지금 좀 부족한데 어떻게 공부했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해도 되고, 아까 뭐 물어보신 대학생활 못 물어본 거 있으면 해도 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대학교를 다니거든요. 저도 경영학과예요. 그래서 홍대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젊음의 메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홍대 거리 궁금한 거나 뭐 어떻게 노나 그런 것도 편하게 질문해도 되고, 제가 너무 공부 얘기만 했는데 저 고등학교 때 뭐 어땠나, 뭐 공부를 진짜 안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안 했나 이런 거 물어봐도 되고 편하게 혹시 물어보거든요. 네. 왜 말을 못해? 중학교나 네. 고등학교 때 사회나 과학 어떻게 공부했어요? 네. 사회나 과학, 제가 과학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안 했어요. 근데 사회랑 과학이랑 이제 조금 비슷하니까 제가 사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무식하게 하긴 했는데 중학교 때는 우리 보통 교과서도 있고 학습지 주시지 않아요? 프린트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공부했거든요. 보통 이제 주시면은 거기다 필기를 하라고 하시고 교과서는 그냥 약간 보조교재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그날 배운 뭐 프린트가 있다. 보통 한 장에서 2장 정도, 많으면 2장이고 거의 한 장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냥 노트에다 다 옮겼어요. 다 옮겨 적으니까 그냥 저절로 내가 한번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크게 시간이 많이 들진 않아요. 해봤자 한 30분?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날 복습도 되고, 이게 그냥 마냥 글씨 쓰는 거 같기도 하지만 뭐 필기했던 것들 다시 읽어보면서, 하이라이트 했던 거 읽어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상기시키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또 궁금한 친구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랑 과학이 어떻게 했나요? 국어랑 과학이요? 특히 국어. 특히 국어요. 과학은 제가 그냥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런 과목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건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학습지를 한번 아예 베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문제를 풀던지 뭐 어떤 과목이든 반복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수필이나 뭐 이런 긴 뭐 글귀, 장문들 이렇게 글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거기 글들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밑줄 쳐라, 몇 번째 줄, 뭐 이거는 이러니까 이거를 은유하는 거고, 이걸 비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주실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아예 막 그건 너무 기니까 다 뺏길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글의 특징들을 내가 만든 국어 공책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고, 그냥 그런 특징들만 잡아서 이 글은 이런 비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걸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수험생이 돼서도 그런 비슷한 글들이 내가 배웠던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글들 볼 때 한 번씩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건 이랬지, 저건 저랬지. 그런 걸 기억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아마 수험생 때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 정리는 다들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보니까.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약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글을 다 읽지 않더라도 이거만 보고 아 맞다 이랬지 하고 되게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되게 시간 단축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특징 정리하는 거 괜찮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네. 문법은 저도 문법 때문에 되게 애를 먹었었거든요. 진짜 애를 먹었는데 그냥 미안한데 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게 근데 그것도 진짜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이게 풀었는데도 계속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 풀다 보니까 이거는 막 이래서 이랬는데 저거는 앞에 이래서 따르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애를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고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 저도 국어를 나중에는 이제 수학이 커버가 되니까 국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냥 계속 그냥 외우고 문제를 엄청 풀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렇게 문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 다른 거 질문. 네. 고등학교 때 말하는 최하 점수. 최하 점수요. 고등학교 때. 아니 근데 말해도 돼.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면은 모의고사 보잖아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까 5등급이었으니까 뭐 50점, 뭐 4, 50점 이렇게 맞아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못했던 게 수학입니다. 네. 그 홍익대 가려면은 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냐고 이 친구가 물어봐요. 아, 네. 제가 저는 케이스가 고등학교 생활만 딱 보면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요. 저는 점점 더 공부량을 많이 했거든요. 1학년 때도 하긴 했지만 이제 그냥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제가 3점 중반대? 요즘 고등학교 숫자로 등급 많아요. 네. 말씀드리면 감이 오시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3점 중반대 그리고 뭐 2학년 때는 2점대, 1학년 때 1점대, 3학년 때 1점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렸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작자도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표가 처음에 홍익대학교는 아니었어요. 여기 오게 될 줄은 제일 지원한 것도 나중에 지원했고 저는 원래 경희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경희대학교는 어떻게 빠르게 탈락이 됐고 홍익대학교는 제가 원래 못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원래 국민대학교를 갈 예정이었는데 운 좋게 추가 합격이 돼서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갔죠. 그래서 시청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것도 괜찮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대학을 와서 제가 느낀 게 물론 대학 이제
레벨이 있다고 하잖아요. 대학 레벨이 있다고 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3이 되면은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이 원서 너 어디 넣었냐 나는 거기 못 넣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대학 가서 느낀 거는 물론 이제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데 그렇다고 뭐 대학을 내가 원하는데 저도 경희도 못 갔잖아요.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갔더라도 전혀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게 물론 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스트레스나 부담감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 가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앞으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공부를 하다가 힘들거나 좌절을 하더라도 포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이상.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았겠는데 잘 들었죠? 도움이 좀 됐어요? 도움이 좀 됐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렵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를 이렇게 선배들이 와서 해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직접 이제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왔던 그런 선배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도 어떻게 목표를 잡고 가야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야 돼요.